안녕하십니까. 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총괄팀에 있는 이병호라고 합니다. 오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된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간략히 소개하는 걸 위주로, 그리고 또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소개하는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기 있을 테니까 혹시 따로 문의해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돼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이제 작년 1월 1일이죠. 국가연구개발사업 본부처 규정 법률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다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뭐 대부분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 혁신법이 있기 전에는 각 부처별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처별 규정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저희도 7개 규정, ICT R&D 쪽,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쪽에서는 7개 규정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혁신법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저희 규정은 간소화했고요. 대신 이제 본부처 규정들이 이제 좀 많이 새로 생성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 사업을 하시려면 이 규정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연구개발비 쪽 사실 때는 연구비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한 문의는 이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라는 과기정통부 고시가 있거든요. 요거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본부처 규정과 저희 ICT R&D 고시 훈련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규정은 이제 법령 및 규정은 공통적인 사항들을 위주로 제시한 거기 때문에 개별적 사업 특성은 이제 해당 공고문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규정과 공고문이 상이하다라고 생각되시면 공고문을 따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를 진행하시다 보면 중간에 이제 법령이라든가 규정이 개정 절차로 인해서 개정이 막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계속 그 법령 개정 시점으로부터 모든 과제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연구개발기관들한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들은 맨 규정이나 법령 맨 뒷부분에 보시면 부칙이라고 있습니다. 적용 시점을 좀 달리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부칙이 있기 때문에 부책을 보셔서 내 과제가 어떤 개정 규정을 따라야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제 신청부터 이제 최종 결과 통보까지 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전문기관의 사항이 별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각 공고문마다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전문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제 과제 목표 및 내용, 추진 전략 방법, 활용 방안 기대 효과들을 이제 명확히 작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연구개발 기관이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통상적으로 이제 약칭으로 부르는 3책5공 제도가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로서는 3개, 연구 참여자로서는 5개까지밖에 못하는 그런 3책5공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따져보시고 이 과제에 새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여기에 예외되는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따져보시다가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제 담당자분께 이제 문의를 하시면 그런 것들은 적절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전문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시면 저희가 전문기관 담당자께서 말씀드린 이제 구비 요건, 그러니까 RFP나 이제 요구 조건들을 연구개발계획서 다 충족이 됐는지, 그 다음에 자격 요건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평가 대상 여부인지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검토하는 세부 사항들은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겠고요. 주로 이제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그 다음에 중복성, 그 다음에 참여 제한자, 아니면 채무 불이행, 부실 위험, 사전 지원 제외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평가 대상 여부를 이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ICT R&D에 적용되는 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사전 지원 제외 적용 룰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주로 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라 이번 공고 대상에서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규정은 ICT R&D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뭐 여러 부처 과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업부나 중기부에 있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런 기준들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별 규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검토를 거쳐서 평가 대상이 되시게 되면 이제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평가는 이제 서면 평가, 뭐 발표 평가 여러 가지 형태로 평가 담당자께서 안내를 드리실 거고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의 평가 항목들은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창의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단체, 그러니까 연구자의 연구개발 역량, 이것들은 이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정평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행령에서 좀 정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고시단에서 저희가 정하고 있는 평가 항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에 평가 항목 및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문에 따라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평가 항목도 거기에 따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등을 저희가 정리해서 과기정통부로 이제 보내게 되면, 과기정통부에서는 평가 결과, 예산 규모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최종 연구개발 기관을 확정하고 저희 전문기관한테 통보하면, 저희는 이제 연구개발 기관들께 이제 통보 드리고 이의 신청 받고 그 다음에 협약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로 이제 법령 및 규정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의 신청은 평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접수, 연구과제 접수부터 평가 결과 통보까지를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또 저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시게 되면 협약 설명 이런 걸 통해서 그 뒷단에 관련된 내용들은 별도로 설명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린다 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간단히 그 혁신법 작년에 시행됐지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잘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셔서 큰 것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연구과제 저희는 이제부터는 주관연구기관만 위탁연구과제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위탁연구과제로부터 나오는 성과는 무조건 주관연구기관 소유다. 위탁기관에서 소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기관은 연구개발기관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협약이나 계약을 통해서 외국기관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협약은 무조건 일괄협약입니다. 단계과제라 하더라도 예전처럼 단계기간 동안 단계협약을 두 번 맺는 게 아니라 단계과제든 모든 과제든 연구개발기간 총 연도에 대해서 협약은 한 번만 맺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 사용 기준은 원래 부처별로 다르게 있었던 기준들이 하나로 통일됐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있다. 이걸 잘 보시면 국가연구개발 사업 20조, 우리나라 사업에 있는 20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규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기관 부담금 현금 비율 이것도 다 기업들 관련된 내용인데 부담이 대폭 줄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과제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과제 평가 관련돼서는 평가가 이제 중간중간에 받던 연차 평가들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평가 받으시고 최종평가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단계 과제인 경우에는 중간에 단계 평가 받는다. 이렇게만 평가 부담도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정산도 매년 이제 연차별 정산 받아 오시던 거는 무조건 이제 과제 총연도로 이제 정산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계 과제로 구분된 경우에는 단계별로, 단계 기간별로 정산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전에는 위탁과제 정산은 발주기관에서 정산을 해서 해당 기관 정산 서류에 포함을 해서 왔었는데 혁신법 이후부터는 위탁과제의 정산도 저희 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료 유형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해당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 저희가 이제 연구비 지원 시스템은 기통합이 됐죠. 통합이지바로나 통합 RCMS 두 가지 형태로 본부처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지원 시스템, 연구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통합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자분들께서
과제를 하려고 여러 부처를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찾아다니는 불편함은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 및 뭐 법령 다운 가능한 곳 이런 것들 있으니까요. 혹시 규정 관련돼서 뭐 불편하셨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의견 주시면 반영 가능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